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있습니다. 항상 강령하십니까. 네, 계속해서 좀 중요한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리아 반군이 시리아의 정부를 무너뜨리고 지금 이까지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일각에는 또 중요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시리아 남서쪽, 그 이스라엘 북동쪽에 있는 골란고원. 자, 이쪽에서 이스라엘이 또 이 타이밍에 뭔가 반응하여서 이쪽으로 공격을 가세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과연 어떻게 하고 있고, 과연 이스라엘은 어떤 의도를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시리아 반군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위치부터 파악해야 되겠죠. 현재 시리아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의 가장 중요한 도시가 몇 개 있죠? 왼쪽에 뭐 알레포, 이들리브, 하마, 홈스, 수도가 다마스커스죠. 자, 그리고 라타키아랑 요 밑에 언급은 없는데요. 타르투스가 있습니다. 자, 타르투스까지. 그리고 라카, 그 팔미라인데 여기 빨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데이라조르라는 그런 도시도 있는데요. 자, 그와 함께 이렇게 밑에 남서쪽에 뭔가 뭔가 그 점선 지역이 있죠. 여기가 골란 고원입니다. 현재는 사실상 이스라엘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배 및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끔 보면은 여기 또 하나의 점선으로 둘러싸인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유엔군의 버퍼존 완충지대입니다. 1974년 그때에 설정이 된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되고 있고요. 네, 현재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더 이상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유엔이 설치하는 그렇게 된 걸로 일단 알려진 상태입니다. 자, 시리아 내전 거진 종식된 상태죠. 현재 어떻게 반군들이 뭔가 활동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는데요. 시리아 정부군은 이제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북동쪽에 시리아 민주군, 쿠르드랑 연계가 많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초록색이 있죠. 시리아 국민군이고요. 튀르키예랑 연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북쪽에 튀르키예가 있기 때문에 하얀색은 레반트 해방위원회, 뭐 가도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 알샴이라고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서쪽에 아주 많은 주요 도시들을 점거하고 있는 상태까지 포함될 수 있겠고요. 알레포, 뭐 하마, 홈스, 이들리브 이 지역을 많이 컨트롤하고 있고 타르투스랑 라타키아까지 이제는 컨트롤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들리브 이 지역에서 주로 이제 그 액티브 했었는데 이제 확장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 혁명 특공부대, 뭐 다른 말로 자유 시리아군이라고 하는데요. RCA 원래 이쪽에 작은 지역만 통치라고 해야 되겠죠. 점거하고 있다가 미군이 여기 같이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늘어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자주색은 뭔가 불명한 그런 반군 세력인데 이 중에는 아마 드루즈파 반군도 좀 있는 걸로 제가 좀 추측하고 있습니다. 참고 드루즈파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하고도 좀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좀 친한 성격이 있는 이슬람에서 나온 종파의 하나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드루즈파고요. 네, ISIS는요 어떤 한 지역을 뭐 정말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보단 이 범위 내에서 산발적으로 간혹 있다 이렇게만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누게 될 주제가 뭐냐 바로 이스라엘의 헬본산 점령이 되겠습니다. 지금 뭐 간혹 뉴스에 보면 다마스커스까지 점령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있는데 일단 제가 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은 최소한 이스라엘은 현재 여기 있죠. 마운트 헬몬 이쪽까지 진격을 한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옅은 회색까지가 지금 골란고원의 상당 부분이고 골란고원의 어떻게 보면 서쪽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쪽에 지금 이스라엘이 현재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면은 이렇게 점선 사이로 둘러싸인 또 하나의 분홍색 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지금 어두운 회색 포함해서요. 그렇죠? 이 부분. 자, 여기가 유엔의 버포존 완충지대인데요. 확신을 위해서 확실히 보기 위해서 따로 표시도 해보겠습니다. 네, 노란색으로 제가 대충 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유엔이 완충지대로 있는 곳입니다. 예. 네, 이 완충지대 안에서 이스라엘이 확정했다는 겁니다. 여기 빨간색이랑
빨간색 되어 있는 거 있죠? 그 빗부분에 이렇게 마운트 헤르몬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 정도 진격을 했다라고 현재 알려져 있고요. 조금 더 갔을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확실히 확실한 건 이것보다는 엄청 많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정황을 봤을 때. 네, 그렇게 소식을 전할 바가 되는 것이고, 헤르몬산은 참고로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죠. 사도 바울이 원래는 그 기독교를 믿지 않는 완전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었죠. 잡으려고 이스라엘 쪽에서 이렇게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이었죠. 그랬는데 이 헤르몬산이 그 길목에 있습니다. 그 길목에 있고 아마 이 가는 도상에 뭐 이제 쓰러지고 뭐 성경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고 뭐 목소리를 듣고 그랬다고 하죠. 그러면서 다마스커스에는 결국 잡으러 들어가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진 채로 결국 사람들에게 뭔가 들것에 들려서 아니면 뭐 말에 실려서 갔다고 합니다. 낙타였나 아무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건 번외편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보고요. 12월 9일자 지도가 되겠습니다. 헤르몬산 점령. 자, 이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방어적 선제 타격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12월 7일에 시리아 부대 잔당이 녹아내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군 때문이겠죠. 자, 그리고 그 자리에 반군이 도착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란구원 인근 지역에 대한 소식이겠죠. 자, 그 다음 날에 이스라엘 전차가 이쪽 아까 말씀드린 그 짙은 회색 지역으로 했는 것 같고, 그리고 완충지대 진지를 잡을 때 오히려 반군은 저항이 없었다라고 소식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빨간색은 좀 지우고, 다 지워버렸네요. 네, 아까 언급했던 이 노란색 지역이 있죠. 여기로 진주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쪽으로 뭐 이스라엘 군과 이스라엘 전차가 갔겠죠. 네, 근데 원래 여기에 하루 종일 일찍 반군이 와가지고 시리아 군을 다 전복한 상태일 텐데, 이스라엘 여기 왔을 때 반군들이 저항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본 기사에 의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또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 특공대 팀은 아까 말씀드렸던 헤르몬 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 여기에 뭐 시리아 정부군이 축출됐을 거니까요. 그 빈 곳에 관측소에 점령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스라엘 공군이 시리아 전역에 공습을 가했다 하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 이것도 역시 방어적 선제 타격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시리아는 현재 정부군이 공백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공백됐다고 해서 그들의 무기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게 아니죠.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전략적 창고, 뭐 화학 무기들 이런 게 남아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일시에 타격해서 파괴시키려는 의도. 이게 뭐 시리아 정부군은 일단 무너지긴 했지만 그게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반군 그리고 아직도 잔당이 남아있는 뭐 친이란 세력이라든지 헤즈볼라 그런 존재들한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뭐 선제적 타격을 했다 이렇게 지금 소식을 좀 접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골란공원에 대한 설명을 좀 같이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영어로 된 것을 한국어로 번역 요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처는 밑에 나와 있죠. 자, 여기가 골란공원입니다. 좀 표시를 따로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빨간색 제가 빗금치는 곳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그 빨간색이랑 좀 하얀색이 좀 높은 지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요, 고원 자체가 진짜 그 고원의 말답게 좀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이스라엘이 지리적으로 밑에 있습니다. 낮은 곳이고요. 레바논도 사실은 높은 지역이긴 하지만 조금 더 보면은 내려다 볼 수도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고요. 시리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골란 고원 동쪽이 좀 더 낮습니다. 위치가. 요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북서쪽으로는 레바논, 그리고 남서쪽으로는 이스라엘, 남쪽으로는 요르단, 그리고 동쪽으로는 시리아. 다 이제 내려다볼 수 있는 아주 천혜의 요 중지입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는요, 다른 뭐 십자군 시대에도 전쟁이 많았던 곳, 예를 들어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요, 그 십자군 시대에
요 중지대의 어떤 유적지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비슷한 조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워낙 지형적 위치 때문에 아주 관망하기 좋은 곳이거든요. 아무튼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1967년 3차 중동 전쟁 이래로 골란고원의 서부 지역, 이제 뭐 서부라는 게 결국엔요, 그 아무튼 이 지역 있죠. 네, 골란고원의 대부분이겠지만 그래도 뭐 완충지대 버퍼존을 포함한다면은 서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뭐 골란고원의 어떤 서부 대부분 차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타냐후 총리 입장을 또 봐야 되겠죠.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고 아사드가 러시아로 도피를 합니다. 네, 그 이후 단 몇 시간 만에 소식을 당연히 전해드렸겠죠. 소식을 듣고 사진 촬영, 사진 남기려는 목적이겠죠. 이런 것들이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참 생각해야 될 걸 많습니다. 사진 촬영을 위해서 곤란을 향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헤르몬산까지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중동의 역사적인 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 기준에서는 그렇게 말만 하죠. 자, 그리고 이 사건에는 시리아 국민들의 봉기에 대해서도 크레딧이 있다. 뭔가 역할이 있다, 공이 있었다고 얘기하면서 플러스 헤즈볼라와 이란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행동, 그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이니까요. 이스라엘의 행동이겠죠. 직접적 결과로서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어차피 배경을 약간 파악해야 될 게 현재 시리아 반군 특히 HTS가 좀 주요 세력이죠. 그들 역시 이란과 러시아 그리고 이란 배후 세력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즉 뭐냐? 시리아 내에 많이 있던 헤즈볼라 이 역시 이 시리아 반군의 주요 세력인 HTS와 대척점이란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헤즈볼라를 타격하는 건 결국 반군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역할을 이스라엘군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듯합니다. 물론 헤즈볼라는 계속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을 가해왔던 존재이기도 하죠. 그렇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리아 반군 HTS와 이스라엘은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좀 다르거든요. 성향이. 당연 그렇긴 한데 그들의 공통점 뭐냐? 저기 헤즈볼라, 뭐 이란 이쪽이란 겁니다. 네. 골란고원 동쪽 부분을 침공한 것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US가 죄송합니다. UN 버퍼존 완충지대 이쪽 얘기한 것 같고요. 적절한 배치가 발견될 때까지 일시적인 방어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이스라엘 내 사람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발언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 말이 신뢰할 것인지를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어떤 발언에 그리고 이스라엘 군의 골란고원 및 골란고원에서 좀 더 동쪽으로 좀 더 진주한 조치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자, 시리아가 이스라엘 공격에 또 하나의 발생대가 되지 않기 위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래도 이스라엘은 아랍 국가들과 계속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건국되자마자 주변 아랍 국가들에게 항상 위협을 받아왔죠. 뭐 이집트, 요르단, 뭐 레바논 일부 또 시리아까지 그렇게 되는데 시리아 역시 이스라엘 공격의 하나의 주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직접 탱크를 밀고 온다든지 그런 건 없었긴 했지만 그래도 공격에 일조하거나 헤즈볼라의 공격을 많이 도와준 적이 있죠. 아무튼 시리아 반군이 비록 시리아를 전복시켰지만 그래도 잔여 세력들, 친이란 세력이라든지 이란, 헤즈볼라 잔당들에 의한 발사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지금도 여긴 지켜야 될 곳이다. 안보적으로 뭔가 손봐야 곳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그래왔고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맥락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방어적 선제적 타격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preemptive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좀 참고만 해두면 될 것 같은데요. 2011년에 시리아 내전 당시에 네타냐후 총리는 반군의 시리아 전복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아사드 정권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매우 불편해할 텐데 왜 반대했을까?
사실 이유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주변 국가의 안보,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아랍 이슬람에 대한 감정도 있겠지만요. 이스라엘에 좀 더 위협이 되는 세력에 대해서 좀 더 경계를 하거든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스라엘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알 아사드 정권 2011년 내전 당시 어쨌든 분열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정부군은 반군을 상대해야 될 상황에서 이스라엘군을 그렇게 직접 정말 강력하게 공격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예, 아사드 정권도 그걸 알았을 거예요. 본인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가하게 되면 반군이 그 빈자리를 어떻게 공격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라스 정권이 비록 이스라엘과는 대척점 반대에 있고 서로 적대 관계에 있지만 하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 쉽사리 공격하기 어려울 거란 거를 이스라엘이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반군 세력은 반군 세력도 역시 다일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세력들이 이스라엘과 또 반대된 세력들이 많거든요. 예, 그들이 뭔가 하나의 일치단계를 해서 시리아를 정권을 바꿔버린다면은 그들이 또 새로운 이스라엘의 위협 세력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어, 반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강도, 미래에 그런 것들 다 좀 예상하지 않았을까. 아사드 정권이 이스라엘을 억제 공격할 수 있는 능력과 가정이긴 하지만은 새롭게 만들어질 이 시리아 반군의 정부가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공격 강도, 이것을 비교해 봤을 때 아무래도 전자가 약하다라고 판단했겠죠. 그 당시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아사드 정권이 이란과 헤즈볼라의 국내 작전을 호용할 때도 정권이 직접 대항하진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런 목적이겠죠, 결국에는. 하지만 이란과 헤즈볼라의 어떤 시리아 내의 기지라든지 무기 시설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공습은 해왔습니다. 네, 그런 건 꼭 좀 지켜봐야 될 부분 아닌가. 네, 다 같은 목적입니다. 방어적 선제 타격이라는 맥락 아래에서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대한 초점이 어떤지 계속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기관이 있대요. 저도 처음 들어보긴 하지만 있겠죠. 텔아비브 국가안보연구소 시리아 연구 프로그램 책임자 카라멜 팔렌시. 아무래도 이스라엘은 주요 아랍 국가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안보와 직결됐기 때문에. 하지만 이 인물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이스라엘은 비록 시리아에 지금 아사드 정부가 무너지는 상황을 직면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어쨌든 위협보단 기회가 더 많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군 대부분이 HTS와 연합하지 않았고 이스라엘과 관계가 좋은 두루즈파 전투원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 현재로서 HTS가 시리아 수도를 점령했고 정부를 전복한 주요 세력이죠. 하지만 모든 반군 세력들이 HTS와 연합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HTS 역시 이게 이 세력이 시리아 민족주의와 함께 반이스라엘과 반미 그리고 반이란 반러시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에 대한 관계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는 하고 있는데 모든 반군이 HTS와 같은 성향 아니라고 지금 이 인물은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반군 중에서는 이스라엘과 관계가 좋은 전투원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북동부에서 우세한 쿠르드 반군 역시 그렇다. 기사에는 SDF가 안 나오는데 사실상 SDF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성향은 뭐냐면요. 역시 시리아 반군입니다. 당연히 시리아 정부를 안 좋아하죠. 그리고 튀르키예도 안 좋아합니다. 쿠르드족 자체가 튀르키예에 진압을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고 이스라엘하고는 또 사이가 나쁘지 않은 관계라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절대적으로 이전보다는 시리아에서 이란이 강력하지가 않다. 많이 무력화가 된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죠. 최소한 그런 정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군도 모두 똑같지는 않지만 최소한 예전보다는 시리아 땅에 있는 어떤 주요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강도가 약해질 거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리아의 새로운 세력과 어떻게든 외교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안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그렇게 가능할 만한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타격한 게 반군 승리에 확실한 역할을 했다. 비록 AGTS가 그 이스라엘에 반대되는 세력이고 반미, 뭐 반이스라엘, 반러시아 포함되죠. 하지만 AGTS도 알 거란 겁니다. 그들이 수도를 점령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그들의 반대되는 헤즈볼라를 무력화시킨 것도 있는데 그 무력화시킨 게 주로 이스라엘이란 거죠. 그래서 ATS의 어떤 시리아 수도 점령과 시리아에 대한 지배권 여지가 많아지는 게 헤즈볼라가 무력화된 건데 그게 이스라엘에 기여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봐서라도 아마 HTTS도 나름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여지를 남겨두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번에 좀 말이 많고 좀 이해가 어려운 그런 복잡한 상황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만큼 반군들 역시 때마다 다르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득관계에 따라서 어떻게 또 앞으로 전개될지는 좀 어렵다는 것인데 여기서 좀 공부해야 될 거는 역시 AGTS가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영상 한번 만든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카드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 질문 있으시면요. 답글 달아주시면 되겠고요. 앞으로도 계속 유의미한 영상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이었고요. 아디오스.